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회에 대한 빅데이터상 언급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국회에는 지난 1년 동안 한 421만 2천여 건 언급됐고요. 어.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184만 3천여 건 언급됐는데 사실 국회의원들 이름들로 또 따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2010년부터 언급량 추이를 보면은 2011년부터 15년까지는 한 100만에서 300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확실히 2016년에 596만 3천여 건으로 언급량이 확 늘어나는데 이때부터는 거의 500만 건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특징 2016년 촛불 전국도 시작됐고, 그쵸. 2017년 뭡니까? 봄 대선 이루어졌고, 대선, 예. 그렇죠. 이러면서 정치에 예. 대한 관심이 폭증했죠. 근데 이제 언급량 추이를 그래프로 보면 좀 특징들이 2016년 이전까지는 꼭지점이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어떤 메가 이슈들이 있을 때 언급량이 폭발적으로 거기에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 그래프가 굉장히 변곡점이 많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평소에도 국회라든지 국회의원에 대한 관심이나 언급 자체를 좀 많이 높아졌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바람직한 변화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제 국회나 국회의원에 대한 관심, 국민들이 조금 더 많이 언급하지 않을까 또 이런 추이로 볼 때 예상이 됩니다. 국회의원 언급의 연관 키워드는 뭐예요? 국회 연관 키워드 보면은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연관어는 일단 국회 같은 경우 자유한국당, 자한당이 42만 3천 건 정도로 최근에 뭐 망언이라든지 이런 막말 같은 것들이 화제가 됐기 때문에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법이 13만 8천 건, 패스트트랙 8만 1천 건, 선거법 5만 4천 건,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3만 7천 건. 그러니까 모두 국민청원 게시판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은 키워드들이 언급량이 많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거듭되는 파행 때문에 올해 내내 지금 개점 휴업 상태인 국회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좀 따가운데 그렇죠. 이런 가운데 최근에 짧은 기간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바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바로 그 문제를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에서 다뤄보긴 했는데 그건 그렇고 지금 이 패스트트랙 전국 관련된 그 연관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핵심의 그 선거제 개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거제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 사실 지금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죠. 예. 이에 대해서 이제 KBS 의뢰로 지난주 6일, 7일 이틀 동안 한국리서치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 대상으로. 예. 조사 결과 그 선거제도 개편 법안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해야 된다. 50%.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어려울 경우에 패스트트랙 절차로 처리하면 된다. 44%. 모르겠다. 6%. 팽팽하네요. 팽팽합니다. 예. 사실은 일반적인 이런 그 갈등 사안에는 뭐 사회적 바람직한 그런 응답으로 합의 처리해야 된다는 답이 사실 월등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좀 팽팽해요. 보니까 뭐 20대, 60대는 합의 처리에 조금 더 높고 30, 40대는 패스트트랙 절차대로 가자 하는 응답이 조금 더 높고 50대는 팽팽하고 이게 곧 보니까 지지정당 입장 이런 그렇죠. 것들이 반영된 그런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빅데이터 상에서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읽을 수 있어요? 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제 감성어, 긍부정 이런 단어들 보면 알 수가 있고 비율 보니까 긍정이 45.7%, 부정이 24.7%입니다. 긍정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긍정 감성어 보면 동의하다, 지지하다, 안정적, 좋다 이런 단어들 보이고요. 부정적 감성어는 폐쇄적, 반대하다, 어렵다, 어려운.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좀 구체적인 내용은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고. 그러네요. 네. 예, 폐쇄적이라는 감성어 분석해봤더니 내용이 어렵기도 어렵지만 각 정당별, 국회의원별로 사실 자신의 실리를 따져서 지지자나 정당 위주의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좀 더 늘려주길 바라고 있다. 뭐 이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조금 어려워하시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 여론조사 결과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올해 1월에 한국리서치가 자체적으로 전국 그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예. 정당의 의석수가 지역구 당선자 수로 결정되는 지금 선거 제도죠. 예. 비례대표 같은 경우 특히나 현행 제도 그리고 정당의 국회의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정해지는 이게 이제 연동형 선거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정당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는 연동형 선거제도가 바람직하다. 응답이 50%였고요. 정당 의석수가 지역구 당선자 수로 결정되는 선거제도가 바람직하다. 응답이 30%, 모르겠다 응답이 21%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다 응답이 21% 사실 좀 어려운 것은 있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선거제도가 바람직하다. 네. 응답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찬반이 5대 3이네요.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상에서도 그래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감성어 긍부정 이건 사실 찬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긍정 반응 47.6대 부정 29.4여서 비슷하네요. 여론조사하고 비슷합니다. 5대 3 정도 나왔고 예. 긍정 감성어 완전한, 좋다, 공감하다, 진정한, 안정적. 부정 감성어는 반대하다, 부정적, 폐해, 우려, 야합하다 이런 단어들이었는데 네. 이 부정 감성어에서 야합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제외한 다른 당들이 야합해서 처리하려 한다고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고요. 그걸 인용하는 거죠. 예, 재밌는 건 선거제 개편은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는데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구체적인 그런 감성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고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아는 상태에서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어렵다는 반응보다는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보면은 또 각 당에 지지자들이죠. 굉장히 지지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도 SNS에 이런 거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많이 올려줘야 그 키워드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을까. 네. 뭐 제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아까 여론조사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이 50, 반대가 30 그랬는데 예.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도 물어봤나요? 예, 각각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 찬성하는 응답자에게 찬성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그 정당 지지율이 국회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찬성한다 50%. 네. 연동형 선거제도는 다당제를 강화시키고 합의민주주의로 이어지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찬성한다 32%. 네. 두 응답이 상당히 높죠. 그 다음으로 이제 내각 책임제나 대통령 권력 분산 제도의 도입을 촉진할 것 같다 10%. 정책 정당으로 발전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8% 그렇습니다. 네. 즉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국회의원을 뽑는데 좀 표심이 반영되는 네. 그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이제 반영됐다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양당제에 물론 장점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양당제, 그 거대 정당, 그 두 개 정당 중심의 그런 예. 그 정당 체제가 그 대결 정치로 좀 넘어가는 그런 면이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다당제를 통해서 좀 합의하는 그런 정치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찬성하는 이유를 쭉그 순서대로 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찬성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반대하는 이유는요? 예, 그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왜 반대하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연동형 선거제도가 되면 정당 지도자들이 제멋대로 국회의원을 정할 것 같다. 아, 사실 요거는 51%인데 이거는 일리 지금도 일리 있는 우려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비례대표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이 바로 이 이유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다음에 또 이제 연동형 선거제도가 되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날 것 같다. 네, 네. 26%예요. 네. 다음으로 이제 연동형 선거제도는 여소야대 국회를 낳기 쉽고 대통령 중심제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 연동형 선거제도는 다당제를 강화시켜서 전국이 좀 불안해질 것 같다. 응답도 6%입니다. 네. 네. 사실은 보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면 그다음에 또 정당 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선거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42%로 또 높거든요. 어허. 결국에 이제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죠. 의원 정수 확대 반대. 이건 뭐 거의 압도적인가요? 빅데이터 상에서도 나타나요? 뭐 의원 정수 확대라고 반대 이거는 볼 수가 없지만 어쨌든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은 사실 의원 정수를 늘리는지 줄여야 될지 뭐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근데 국회라는 키워드에 대한 감성어 분석해 보면은 2019년 부정 감성어 비율이 55.7% 과반을 넘습니다. 네. 이 감성어 보면은 뭐 불법이나 망언, 막말, 범죄, 논란, 뒤이어서 뭐 비판, 의혹, 폭행, 방해하다, 평화, 바라다. 이 보시다시피 감성어 상위 10개 키워드가 대부분 부정적 키워드거든요. 그러네요. 평화하고 바라다 역시 사실 현재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정도인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예. 10개 키워드 모두 국회를 지금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으로 분석해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음. 그러니까 국회나 국회의원
자체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감정 불신. 자체는 불신. 예, 굉장히 높다고 봐야겠죠. 의원 전수 확대 찬반 여론조사 있나요? 예, 뭐 예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더 놀라운데요. 유권자 10명 중에 9명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아야 한다. 90%? 그렇습니다. 앞선 그 한국뉴스 조사 결과인데요. 또 이제 모든 계층에서 사실 또 80%가 넘었어요. 계층 간에도 큰 차이가 없다. 예. 그 반대하는 이유는 보니까 지금껏 국회의원들의 그 활동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는데요.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제 역할은 못하고 예산만 더 든다. 이런 응답이 70%나 됐습니다. 네. 그 나머지는 이제 수를 늘린다고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의원이 많아지면 정치 투쟁과 사회 갈등만 더 커진다. 국회의원 같은 권력자 수를 늘리면 국민들만 더 피곤해진다. 이 응답들이 한 10% 내외로 비슷했습니다. 예. 뭐 이런 모든 응답 결과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 다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결과에 대한 그 자업자득적인 그런 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국제 비교를 해보면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적은 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비를 깎을 테니 좀 늘려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한 여론은 어때요? 예, 그런 조건적인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이제 국회의원이 잘못했을 때 국민 투표를 물러나게 하는 국민 소환제도 그걸 만들어야 하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능력이 되지 않는 국회의원이 임기를 보장받으면서 그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을 국민 입장에서 두고 볼 수 없다. 끌어내려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 다음이 이제 그 보수, 즉 세비와 관련된 응답들이었는데요. 의원 수가 늘어난 비율만큼 국회의원 보수와 함께 의원 보좌관 수도 줄여야 한다. 응답이 17%였고요. 의원 수가 늘어난 비율만큼 국회의원 보수를 줄여야 한다. 응답이 16%. 네. 국회의원 보수를 동결해야 된다는 응답이 4%입니다. 근데 이제 응답자의 27%는 이런 모든 조건에서도 국회의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 아하. 이런 입장을 그러니까 취했어요. 국민 소환제도 도입하고 세비 깎아도 예, 정수 늘리지 마라. 예. 그게 27%. 그렇습니다. 두 분은 국회의원 소환제 찬성하세요? 예,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뭐 찬성은 하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뭐 여론들이 좀 어제 많이 저희가 이 올라가겠죠. 계류 법안 심폐소생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힘을 실어줘야죠. 좀 살려야죠. 최근 그 정치인들 막말 논란 반복되는데 빅데이터 상의 이에 대한 논란 좀 정리해 볼까요? 예, 국회의원 연관 키워드로 국민이 가장 많고요. 다음이 막말 혹은 망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확실한 건 막말이나 망언 많이 할수록 뉴스나 SNS 언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글쎄요, 뭐 자신에 대한 기사나 반응이 없는 것 혹시라도 신경 쓰는 분들 그런 국회의원들은 또다시 막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최근 막말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민경우 의원의 경우는 의원 이름 자체가 원래는 빅데이터 상에서 하루 평균 한 10에서 30건 정도 언급이 되는데 예. 막말 관련 기사 나오면 언급량이 1000에서 많게는 10,000건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건 아닌지 좀 의심이스럽네요. 예. 뭐 정치권에 떠도는 얘기지만 그 기사 신문 기사 중에 자기 이름 부고 기사가 아니면 그렇죠. 어떤 기사가 나도 일단은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소리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맞습니다. 옛날에 언론이 몇 개 없고 막 이럴 때 얘기고 오늘은 요새는 SNS다 뭐 1인 미디어다 해서 웬갓 홍보와 이 소통의 창구가 넓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 이렇게 뭐 언급량이 좀 반짝 늘었다 실검에 올랐다 그래서 좋아할 일인가요? 나쁜 이미지로만 더 쌓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그 발 한번 담그면 지지자들이 또 워낙 극성이어서 그거 계속 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근데 그 일부 네. 극성 지지자는 진짜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것만 갖고 당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론조사 관점에서 상관성이 높은 것은 인지도보다도 호감도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총선이 답을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우리 국회의원, 선거제도, 의원 정수 확대, 우리 정치권 전반에 대한 민심을 읽어봤는데 두 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사실은 뭐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이 어떤 뭐 제도가 더 바람직하냐 이런 걸 놓고 지금 뭐 싸우고는 있는데 네. 가장 우선적인 게 사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지금 얻고 있지 못하다. 네, 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
민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면서 국회가 지금 열리지도 않고 말싸움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 간에는 이제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국민 입장에서 이제 정치인이나 정치권을 욕만 하고 뭐 냉소하고 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이것만은 또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또 정치인, 정치권이 또 중요한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 그래서 조금 더 뭐 힘들긴 하겠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정치인들이 국민이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짧게 SNS에 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정치 참여니까요. 예. 바로 그거예요. 예. 반응을 보여야죠. 반응을. 여기까지 합시다. 한국 리서치 김춘석 본부장, 빅 커뮤니케이션스의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